결국 정부가 강남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공인해 준 겁니다. 아니 강남 집값이 싸다고요? 왜 이렇게 올라요? 좋으니까요. 아, 시세가 증명하는 것들이죠. 안녕하세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대답하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의 월천대사 이주연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강남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 오늘은 언제나 핫 이슈인데요.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 전문가 김학렬 소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성님. 아니 강남 집값 왜 이렇게 올라요? 좋으니까요. 아 좋죠.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으니까 오르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고 그만큼 가격을 지불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요가 많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강남 집값이요 지금 평당 4천이 훨씬 훌쩍 넘잖아요. 4천만 대도 지금 싸다고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싸다고요? 지금 강남구에서 제일 비싼 지역이 압구정동인데 네. 뭐 6천 전후거든요. 압구정동이 그 작년 8월달 기준 앞뒤 전후로 해서 네. 갑자기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결국은 똘똘한 한 채를 찾다 보니까 강남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졌던 것 같고요.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제일 똘똘한 한 채잖아요. 결국은 강남구에서도 제일 똘똘한 한 채가 압구정동이었기 때문에 별로 수요가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비싼 강남 아파트에 수요가 많다는 것 자체도 좀 의아하거든요. 네, 저도 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수요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투자 수요도 물론 있겠지만 네. 대부분 실수요입니다. 그래서 더 이게 수요가 단단한 거죠. 강남의 지금 전셋값이 예전에는 강남은 집값 차이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전셋값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그 실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준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강남에 전세 투자를 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전세를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보통 30%, 40%. 그러니까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인데 과거에는 5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3년 동안에 네. 전세가율이 올라가면서 7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라고 하면은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강남은 도대체 왜 그렇게들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보통 입지를 평가하는 요소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교통, 교육, 상권,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 교육, 상권, 환경이 다 좋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입지예요. 아, 그 테헤란로 중심의 예. 말씀이신 거죠? 지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있는 일자리를 다 더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정사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1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150만 명을 위한 지역으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 150만 명이 출퇴근하는 지역으로도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과천시 전체가요, 인구가 6만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남구에 있는 한 개 동 인구만큼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강남구 전체 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강남구로 계속 꾸준히 유입돼서 출근했다 퇴근하시는 그 유동인구의 수요도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구에 수요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강남구 이외의 지역 사람들이 채울 겁니다. 그게 다 강남구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강남구는 강남구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수요가 다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강남구에 있는 40만, 50만 수요가 아니라 서울 인구 990만이 다 강남 수요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살고 있는 수도권도 강남구의 수요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2,400만입니다. 지금 강남 집값이 빠질까요? 강남구의 그 개포지구가 그 지금 재건축을 마무리 지금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곧 입주할 예정인데 그 새로 생기는 그 아파트, 새 아파트도 핫하긴 하지만 그 앞 가운데 있는 그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치동이 지금 강남구를 가장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핵심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그렇죠. 네. 이쪽의 아파트는 지금 흐름이 어떤가요? 지금 대치동 같은 경우는 한 개 아파트를 빼고는 다 40년이 넘은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적인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금 한 33평 기준으로요. 84 기준으로 가격이 한 17억에서 20억이 훨씬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평당 7천, 8천을 해도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정말 40년이 넘은 아파트들이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5천에서 6천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수요는 뭐냐? 평당 5천에서 6천이요? 예, 한 채가 아니고. 예. 이 수요가 어떤 수요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강남구에 출퇴근하는 수요뿐만이 아니라
대치동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학군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들이 다 모여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아파트를 한 군데쯤 보면서 네. 얘기를 말씀 나눠볼 수 있을까요? 직방에서 앱을 통해서 이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평균 시세가 4,7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아까 4천에서 5천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전세가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50%가 훨씬 넘어갔잖아요. 전세가까지 네. 높다는 것들은 실수요가 많다는 것들이고요. 지금 대치동의 인기 아파트로서는 레미안 대치 팰리스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있어요. 이게 그 레드펠이라고 부르는 옛날 청신 아파트. 그렇죠. 청신 아파트를 재건축한 재건축한 거죠. 아파트고요. 다른 아파트들은 다 40년 차가 넘었는데 이 아파트만 입주된 지 3년 됐습니다. 새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파트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한번 볼게요. 거주민의 리뷰가 별표가 4.8이에요. 별표 5개. 굉장히 높은 평가고요. 5점 만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점이 넘어가게 되면 높은 점수인데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지네요. 1000세대가 넘네요. 그렇죠. 1278 일단 세대. 단지적인 만족도도 높다는 네. 것들이고요. 2015년 9월에 준공했네요. 그리고 지금 매매가가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네. 5,800이니까 시세가 3년 내내 올랐죠. 저 아시는 언니가 이거 입주할 시기에요. 이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시댁에서 반대해가지고 예, 예. 너무 비싸다고. 당신은 그 분양가를 비싸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지금 시세를 보면 2배 올랐죠. 마음이 좀 아프시겠어요. 학군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정보도 중요하지만 네. 고등학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교라고 하는 단대 사대부고. 남자 학교지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서울대를 25명을 보냈습니다. 서울대 진학. 일반 공인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학군 프리미엄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자 학교도 좋네요. 이 지역에서는 그 네. 승용여자고등학교 굉장히 유명한 여자 고등학교거든요. 특히 이게 수능으로 가는지 수시로 가는지도 봐야 되는데요. 수능으로 굉장히 서울대를 많이 보냅니다. 그 수능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들은 서울대에서도 인정한 학군이라는 것들이거든요. 정시로 서울대 붙는 학생들은 정말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우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 그것만도 프리미엄이 생기는 것들이고요. 제 말보다는 입주민의 평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주민들이 그 의견을 남겨주시나 보죠? 그렇죠. 이 거주민 리뷰가 있습니다. 17개가 올라와 있네요. 네. 보시면은 일단 대지역 초역세권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그 학자 연령이 있는 40대 분들을 보시면 좋을 텐데요. 40대 여자분들은 단지 내에서 아이들이 놀기 좋고 안전하고 네. 예, 그리고 주변에 양재천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 환경도 좋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가깝고 그다음에 백화점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상업시설도 좋고요. 여기요. 네네. 그 커뮤니티 센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5점 그렇죠. 만점 주신 분, 헬스 사우나, 스크린 골프를 할 수 있다. 네.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레드펠에서 그 단지 내에 아이들 도서관 독서실 만들 생각이래요. 그렇죠. 그 토지 들어보셨죠? 네네. 요즘 토지가 엄청 이용료도 비싼데 이용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면 대기가 굉장히 길어요. 네네. 근데 이제 단지 내에서 커뮤니티 시설 안에 독서실을 만들어주겠다는 의견이 왜 나왔었대요. 그만큼 모든 입주민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고 개선을 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 자체도 아마 프리미엄으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교육, 네. 상권, 환경, 교통까지 모두 완벽한 입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제가 주목해 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대치동 학원가가 바로 도보권에 있다는 것들이죠. 그렇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학원가가 있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셔틀버스를 태우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이 부모님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대치동은요, 대치동 학원가는 셔틀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기 특징이 셔틀이 없어서 저녁에 한 10시 정도 여기를 지나가려고 그러면 그 대치동 그 학원가 사거리 한 블럭 지나가는데 30분 넘게 걸려요. 차가 쫙 있어가지고. 그게 셔틀입니다. 부모 셔틀. 부모 셔틀. 그래서 여기는 도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부모 셔틀도 필요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스란히 다 프리미엄에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좋을 것 또 같아요. 요즘에 강남을 강남 4구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네. 강남 4구가 어디예요? 강남구, 서초구가 일단 강남 2구고요. 네. 송파구를 포함하면 강남 3구가 되고요. 최근에는 강동구까지 포함해서 강남 4구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강남 4구 중에서 조금 지금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아까 평당 4천, 5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 조금 강남 중에서도 저평가된 아파트가 어딘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저평가란 말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세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는 단지가 어느 지역인지 네, 네. 이 4개 지역은 다
해당이 되고요. 아마 이제 증가율로, 상승률로 보면 아마 강동구가 굉장히 제일 많이 오를 거고요. 지금 워낙 싸기 때문에 평당 2천이 안 돼요. 그래서 2천. 강남 사구에 포함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상승하는 절대액으로 보면은 강남구가 월등히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기를 하셔야 돼요. 결국은 비용을 많이 들여서 강남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적은 비용으로 상승률이 높은 강동구로 갈 것인가 그건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강남 사구는 대부분 입지가 좋기 때문에 모두 좋다. 그 대신 강남구와 서초구가 그 절대적인 상승폭은 높을 것이다. 근데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절대 값이 낮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상승 비율이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민감한 질문인데요. 네. 도대체 주상복합 이렇게 가격이 안 올라요? 2000년도 초반에 네. 타워 팰리스로 대표되는 주상복합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도곡동이죠. 그렇죠. 예, 도곡동뿐만 아니라 삼성동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강남은 주상복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그 이전에는 없었던 상품이었거든요. 아, 주상복합이 그 전에는 없었던 상품이에요? 2000년도 전후로 처음 생겼습니다. 아, 그 전에 그럼 아파트만 있었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심 내에 상업지구 위에 주거시설 만든 것들이 주상복합 형태거든요. 네. 평면도 특이하고 그다음에 편리하잖아요. 역세권도 진짜 가깝고. 너무 편해요. 여기서 나오면은 비 안 맞고 갈 수 있는 그 아파트도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내려가면 뭐 상가 다 있고 먹을 거 다 있고 네, 로비도 로비도 너무 볼수 화려하고 있어요. 로비 네. 딱 가면은 아저씨들이 이렇게 인사해주고. 근데 이제 굉장히 평면도 특이했었고요. 조망권이기 때문에 뭐 3베이, 2베이 이런 형태가 아니라 네. 이면창. 그러니까 조명을 두 면을 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전 아파트, 판상형 아파트보다는 차별화된 상품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었는데 문제는 한번 살아보셨던 분들이 재선택을 안 하세요.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죠. 환기가 안 된다. 통풍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이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답답한 면들이 있었다고 해요. 과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것들이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는 일반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거죠. 이것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정책인데 수요가 준 거예요. 주상복합을 희망하는. 주상복합을 희망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만큼 수요가. 가격이 내려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 생기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보다는 일반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은 주상복합 대비 일반 아파트가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겁니다. 이게 결국은 수요에 따른 그 문제겠네요. 시장은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그 강남 초반에 강남은 수요가 정말 탄탄하고 정말 누구나 들어와서 살고 싶은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있을 강남에 이제 분양이 좀 있거든요. 네. 그 분양에 대한 수요 궁금해요. 강남 같은 경우는요 9억이 넘어가면 그 허그 도시공사에서 보증을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소위 말하는 중도금 대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본인이 그 비용을 중도금까지 마련을 하셔야 돼요. 네. 굉장히 지금 평당 4천, 5천 하잖아요. 이런 아파트가 지금 분양을 계속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좀 있거든요. 네. 요거에 대한 수요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남의 수요가 많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수요에는 단순히 그 지역을 희망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수요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소득이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그건 저희만 안 느는 거고요. 주변에 소득이 느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네. 강남은 중도금 대출 받지 않고서도 들어갈 수 있는 여력들이 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강남구에 지금 아까 그 평균 전세값은 거의 50%에 육박을 했지만 그 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일반 아파트, 뭐 이렇게 레미안 대치 팰리스처럼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70%까지 가까이. 근데 강남구 분들의 대부분 특징이 전세자금 대출 잘 안 받으신대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 좀 약간 신도시로 가면 전세자금 대출이 많은 편인데 여기는 보통 이제 오롯이 현금을 갖고 전세를 들어오시는 세입자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세를 거의 10억에 가까운 전세를 대출 없이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전세 자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중도금 대출 없이 일반 아파트들도 청약을 받거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분들이 전부 다 그러면 대기 수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강남에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100%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주택자인데다가 네. 예. 그다음에 전세금 있으시니까 그리고 중도금 내시면 되고. 결국은 강남 저희가 걱정할 지역은 아니지만 네. 강남 집값이 떨어질까 이것들은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요층이 너무 많습니다. 참 재밌는 얘기네요. 그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요.
강남의 재건축을 조금 강남 재건축 때문에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랐다고 정부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 집값을 이렇게 때려잡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지금 몸매를 맞고 있는데 얼마 전 한 달 전에는 40년 연한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나왔다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또 이렇게 나오고 또 어저께 나온 거는 안전 진단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재건축 이제 도대체 살기 불편한 것 갖고는 강남 재건축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이게 좀 강남 재건축들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강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40년을 넘은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오히려 더 강화가 될 겁니다. 안전 진단들을 그러면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인. 특히 압구정동이라든지 네.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안전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추진만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강남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고요.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상계동, 목동 이런 지역들 다 30년을 넘었는데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단지들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럼 강남 집값은 오히려 더 호재네요? 왜냐면 안전진단을 통과를 못하면 지금 진행을 못하지만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놨다면 진행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기 좋은 시장이 된 거고요. 경쟁률이 떨어질 테니까 저희 같은 서민들은 강남과 좀 더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남 집값이 오른 게 다 재건축 때문이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이익이 생겨서 그 초과된 이익을 다시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제도를 얼마 전에 뭐 하면은 그 초과 환수 이익금을 막 8억이 넘는 금액을 내라 그래서 지금 파장이 됐는데 그럼 어느 단지인지 밝혀라라고 했더니 어느 단지인지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초과 이익이 8억이 넘는다고 하면 그러면 총 5년 동안 주택이 상승한 가격을 16억 이상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강남 집값 16억 오른다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해요. 결국 정부가 강남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공인해 준 겁니다. 네, 사야죠, 그러면. 강남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군요. 네. 결국은 16억이 오를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 집값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오늘이 싸다가 맞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강남도 투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를 염두하면서 아까 그 4가지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게 생활 편의시설, 교통, 그다음에 뭐 일자리, 그다음에 아이 교육까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장기적으로 거주하기엔 정말 최고의 그런 입지네요. 그게 결국 시세가 증명하는 것들이죠. 예, 시세는 가격은 좋기 시세다. 때문에 예, 네. 비싼 겁니다. 제가 이렇게 툭 치고 준비 안 한 질문도 여쭤봤는데요. 바로바로 직답 질문을 해주시네요. 역시 툭 터놓고 얘기하면 바로바로 얘기해주는 직방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